네, 세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벌써 지적법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적법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쳤네요. 예,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바로 등록사항을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등록사항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 했지 정도만 떠올리시면 충분해요. 뭐 이제 지금 당장에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정도 맛보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사항을 했었고 등록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소재 지번은 전부 모두에 등록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지목은 대장 도면에만 등록이 되었었고요. 면적은 대장에만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등록상 지적 공부에 등록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이 등록사항이 한번 등록이 되면 영원 무근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지거나 변경이 되거나 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린 종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고요. 토지 이동이라면 이 이동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 공부에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면적 같은 중요한 것들이 변경이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지적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까지도 연결해서 자, 이번 세 번째 시간은요, 토지 이동 그리고 지적 측량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했던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 100억짜리가 있어요. 100억짜리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필지가 가지는 기본 정보는요, 그 현실의 현 상황에 관한 정보, 우리는 사실관계 정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권리관계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정보는요, 뭐였습니까? 바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이 있었고요. 권리관계 정보는 누구 건데, 누구 겁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를요,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지적법에서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재 제외하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관해서 학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등록사항 또는 토지의 표시사항이죠. 토지의 표시사항, 등록사항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기거나 있던 것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있던 것이 없어지고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러한 형태를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고, 토지의 이동이 일어나면 우리 등록사항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거나 또는 변경된 그 사항을 새로이 조사를 해서 지적 공부에 정리하여 등록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 세 번째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토지의 표시사항, 다른 말로 등록사항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이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없던 것이 새로 생기거나 또는요, 있던 것이 말소가 되는 경우가 토지의 이동 사유라고 하는데요. 자, 토지 이동 사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뭐 송도 같은 거죠. 또는 인천공항 같은 겁니다. 어때요? 얘들은 허허 벌판에 무인도 섬에다가 어떻습니까? 섬에 몇 사람 살고 있으니까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보상금 주고 쫓아내요.
쫓아내서 송도 주위를 매립하고 플랜트 기둥을 세워서 점점점 무인들을 토대로 점점점 넓혀고 간척한 것이 현재 송도 신도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이 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없던 땅이 새로 생겼죠. 없던 면적이 새로 생겼습니다. 없던 경기가 새로 생겼다고. 없던 것이 새로 생겼으면 새로 등록을 했죠. 그거예요. 자, 없던 땅이요,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경계를 그리자마자, 경계 그리면 뭐 했다고 했습니까? 경계 그리면 자연스럽게 면적, 맞아요. 면적까지 생겼어요. 경계를 그리니까 면적까지 생깁니다. 그럼 경계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새로 등록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규 등록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신규 등록, 없던 것을 새로이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84페이지. 기본서 84페이지입니다. 자, 84페이지 제3장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대략의 형태는요, 84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 도면이 있습니까? 요 도면의 형태 정도인데요. 넘어가 볼까요? 85페이지 네모 2번 토지의 이동 종류에서 신규 등록 찾았습니까? 신규 등록. 네, 이 양가로 1번 의입니다.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자, 즉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를 최초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 최초로 밑줄 등록 밑줄. 자, 미등록지를 최초로 등록하는 겁니다. 없던 등록사항을 최초로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이에요. 자, 그리고 신규 등록을 뜻을 알았고, 신규 등록은요, 이 새로 사유가 발생한 날로, 새로 등록사항이 발생한 날로 며칠 내로? 예, 60일 내에 신청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규 등록이었어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등록 전환이 있는데요. 자, 등록 전환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좀 전에 대장을 봤습니다. 대장 도면을 봤는데 혹 기억납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기억나요? 네, 임야 대장, 토지장을 구분하는 이유는요. 임야 대장, 토지장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임야에 관하여, 그리고 임야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토지 대장에서 기록합니다. 반면에 임야이다라고 한다면 임야도에서 관리를 할 거고, 임야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적도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임야도에서는 어때요? 주로 산림 임야죠. 땅덩어리는 넓습니다. 10만 평, 20만 평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라고 한다면 이렇게 넓은 땅 토지를 우리 아파트 도면, 신도시 도면과 동일하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요, 신도시 도면은 땅 한 평이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고 면밀하게 기록을 해야 되지만, 임야도는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줄이고 우겨 넣어가지고요, 꾸깃 넣어가지고 종이 한 장에 임야 산이 다 표시가 되면 그게 최고예요. 정확하고 면밀할 필요 없이 꾸깃 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나의 표시만 하면 돼. 오차가 있든 말든. 이해되겠습니까? 아예 달라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게 최종 목표. 하지만 임야도는요, 줄여서 한 장으로 표시하는 게 최종 목표. 이해되겠습니까? 완전 달라요. 그런데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임야가 깎여서 개발이 되어서 대가 되거나 전이 되거나 답이 되거나 활용도가 높아진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거나 이용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임야에서 어디로? 지적도로 옮겨 관리를 하겠다? 다른 말로 옮겨 등록하는 거면 등록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또 다른 말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거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등록지가 바뀌는 등록 전환은요,
등록지가 바뀌는 등록전환을 반드시 임야도,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야 됩니다. 반면에 지적도에서 임야도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등록전환 아니에요. 등록전환은 임야도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적도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만 등록전환을 합니다. 자, 등록전환이었고요. 등록전환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유 발생한 날로 60일 내에 신청 의무가 부과됩니다. 되었습니까? 네, 요 정도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분할을 보는데요. 분할 우리 좀 전에 봤어요. 분할 뭡니까? 분할. 예,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거요. 잘하셨네요. 하나의 필지를 나누어 2개 이상으로 등록하는 거 우리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등록하는 것까지예요. 자, 분할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원칙 60일 의무 없습니다. 신청 의무 없다고요. 보세요. 여러분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땅이 어디 있다고요? 해운대구 우동 100억짜리 땅이에요. 100억짜리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와, 저거 누구 땅이고, 와, 좋겠다, 와, 부럽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에 와가지고 야, 위화감 느낀다. 네 땅 너무 크다, 너무 비싸다. 쪼개서 1억짜리로 100개 나눠라. 1억짜리를 갖고 있다 부럽다고 사람은 없습니다. 100억짜리니까 부럽다고 하지. 쪼개서 나눠라. 강제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여러분 100억짜리거든. 야, 반 쪼개. 4등분해. 명령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분할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서 원한다면 분할 신청하는 거지. 나라에서 강제로 분할하세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원칙 의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60일 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칙 의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들고 갑시다. 이건 다음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얘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목 변경과 연관해서 봤을 때 지목 변경 때문에 60일 의무를 부과받는 경우입니다. 다음 과정에서 볼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4번 합병입니다. 합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합병은 뭐였습니까? 합병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작년에 신설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작년에도 출제 예상이 되었지만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중첩 가중되어서 더더더 중요해졌습니다. 올해 나올 거예요. 자, 합병은 뜻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합병이라고 했어요? 합병. 예, 맞아요. 예, 2개 이상 수개의 필지를 합하여 하나로 등록하는 거 우리는 합병이라고 합니다. 자, 합병할 때는요, 좀 전에 시험 이제 문제 출제 예상되는 부분은 합병 제한 사유에서 합병 가능 불가능의 여부인데, 가능 불가능의 여부 이제 다음 과정에 볼 거고요. 자, 합병 마찬가지로 야, 네 땅 너무 조그매서 지적도에 그리기 너무 어렵다. 야, 네 땅 한 조그만 땅 한 100개 모이는데 100개마다 각마다 지적공부 대장 갖고 너무 불편하다. 야, 합병해. 합해서 한결해.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땅이 이제 100개 정도가 있는데 나라에서 오더 뭐 야, 이게 복잡하게 뭐고 나 합병해서 하나로 만들어. 강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합병도 마찬가지로 강제 의무가 없습니다. 합병 원칙 의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병하세요. 어서 빨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과 합병은요, 원칙 의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요 2가지가 더 중요하니까 이건 다음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할 합병을 봤고요. 자, 이제 5번 지목 변경입니다. 자, 지목 변경 페이지 넘어서 자, 지목 변경이에요. 자, 지목 변경은 뭐 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예, 말 그대로 토지의 용도가 달리되어서 토지의 용도 따라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지목은 뭐였습니까?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부여했고 한 필지에 하나의 용도만 등록이 가능했고 법정으로 정한 28가지 지목 중에 하나만 정해서 등록을 했어요. 자, 법정 이렇게 어려운 요건에 따라서 지목 부여 기준에 따라서 지목을 부여했는데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용도가 바뀌었어.
전이나 답이었는데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와서 대로 바꾸고 아파트가 되고 뭐 도로가 고속도로가 돌린답니다. 일단 대로 바꿔야 돼요. 용도가 달라졌죠. 그럼 대로 용도만 바뀌면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서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얘는 마찬가지로 며칠? 60일 의무를 부과받습니다. 자, 용도가 바뀌게 되면 자, 얘가 전이었는데요. 우리 집 지을 거예요.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바꿔주세요. 신청해라. 며칠 내로? 60일 내로 지목 변경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얘는 의무 있어요. 분할 합병만 의무가 없었고 예외적으로 있었고 하지만 나머지는 현재 계속 의무가 부과되는 중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마치 자,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가 있습니다. 드디어 말소가 처음 나왔네요.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최근 5개년 동안 문제가 매년 해서 벌써 3회차 3년 연속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얘는 뭐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중요한 쟁점이 다뤄진 것 같아요. 3회 연속으로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단독 문제 절차의 문제였는데 자, 여러분의 토지 해운대구 우일동 100억짜리 토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기면요 말소를 해야 돼요. 자, 말소 신청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얘는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그 신청 절차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절차의 문제인데 얘는 60일이 아니라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말소가 신청 90일 내에 하세요가 아니라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하루는 비가 많이 왔어요. 요번에 여름에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막 폭풍에 대비해가지고 막 이제 뭐 유리에도 못 붙이겠는데 지도서도 모르게 순식간에 새벽에 지나간 그런 폭풍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 기억 잘 안 나는데 자, 요란만 했고 부산 지역에는 다행스럽게 다른 지역에는 물론 물난리 폭풍 난리 있었지만 이 부산 지역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안심하고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때 비가 넘어와서 바다가 너무 넘쳐가지고 해운대구 우동 1집원 우리 그 100억짜리 1집원 해운대구 우동 1집원의 그 100억짜리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기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지적소관청이요. 자, 이겁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자, 네 땅 바다에 잠겼습니다. 말소 신청하세요.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통지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줘요. 자, 통지를 받으면요. 통지받은 날로, 며칠 내로?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 며칠 내로?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의무가 부과돼요. 90일 내에 의무 신청.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전화 받았습니다. 자다 깼는데 폭풍병 지나갔네 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 땅 100억짜리 물 잠겼습니다. 어서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물 빠집니다. 그러니까 90일 동안 열심히 물 팝니다. 계속 삽으로 물 퍼고요. 막 이제 계속 물 뺀다고요. 물 빼고 나면 물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자, 여기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라고 한다면 바다로 되었죠? 바다로 되었다면 원상회복 가능성이 1도 없어야 말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상회복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럼 물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는 90일 동안 열심히 아이고 물 빠집니다. 물 폈지만 신청도 못하고 물도 못 봅니다. 시간이 90일 지났죠. 90일에 신청하라며. 근데 이 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90일이 지나버렸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서야 누가 한다? 90일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누가? 90일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대부분이 못해요. 자신 있게 자신의 땅이 말소되었다고 말소 신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어요. 때문에 90일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가 알아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 의무 90일. 기산점은요. 나머지는 다 사유 발생한 날이에요. 신규 등록
사유 발생한 날로, 지목이 변경된 날로, 분할된 날로, 합병한 날로, 날로부터 60일 의무지만 얘는 뭐다? 통지 받은 날로 90일입니다. 그래서 순서, 시험에 나온다면 요 순서가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이해 되겠습니까? 요 정도의 내용. 자, 받아낸 토지의 등록 말소 의무 있다 없다? 의무 있습니다. 며칠 내로? 통지받은 날로 90일.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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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받은 날로 90일. 되었습니까? 요런 사유가 등록사항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사유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추가해서. 자, 축척 변경이란 게 있어요.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뭡니까? 축척 변경은.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지구과학 배웠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회에서. 지도를 보면요. 밑에 요런 표시를 해서요. 요런 표시를 해서 축척해서 뭐 500분의 1, 뭐 60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뭐 하는 거예요? 예, 6000분의 1은요. 6000cm를 1cm로 줄인 겁니다. 500분의 1은요. 500cm를 1cm로 줄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자, 그럼 500분의 1로 줄인 게 명확합니까? 6000분의 1로 줄인 게 명확합니까? 다시 한번요. 500분의 1로 줄인 게 정밀도가 높을까요? 6000분의 1로 줄인 게 정밀도가 높을까요? 아, 이 말로 하니까 잘 안 들리네. 자, 500분의 1 손. 500분의 1. 자, 손 내리고. 6000분의 1이 더 정밀도가 높다 손. 네, 내리시고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6000분의 1이니까 더 조그맣게 그리니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크게 표현할수록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볼게요. 자, 축척이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요만한 땅이 있습니다. 이 이만한 땅을요. 자, 500분의 1 축척으로 줄여 볼게요. 뭐 그러면 요만하게 됐다고 봅시다. 그럼 얘를 6000분의 1로 줄였다가 봅시다. 얼마나 될까요? 요렇습니다. 딱 보기에 구분이 명확한 거 몇 번입니까? 1번, 2번. 얘가 더 보기에 좋아요. 그리고 자, 원본에 가까울수록 오차는 줄어들고 정밀도가 높아져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동일한 크기에 크게 줄여서 크게 표현되는 게 정밀도가 높고 줄여서 크게 표시되는 게 우리는 대축척, 고축척이라 하고 줄여서 더 작게 나오는 게 소축척, 저축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대축척, 고축척 지도가 도면이 훨씬 정밀도가 높고 명확합니다. 오차가 없고요. 반면에 자, 소축척, 저축척일수록 오차는 크고요. 정밀도가 떨어져요. 이겁니다. 그래서 자, 축척 변경은요. 소축척, 저축척에서 대축척, 고축척으로 축척을 변경하는 겁니다. 왜요? 정밀도를 높이려고. 또 도면 한눈에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도면이 한눈에 보기 쉽게 커졌죠.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때문에요. 자, 축척 변경은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정밀도를 바꾸려고 축척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합니다. 자, 축척 변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축척 변경에서는 또 절차가 중요해요. 시험은 절차에서 축척 변경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축척 변경의 절차는요. 다음 과정에서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축척 변경. 자, 신규 등록부터 받아낸 토지의 등록 말소까지는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축척 변경은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8번. 등록상 정정이 있는데요.
등록상 정정은요. 자, 지적 공부에 주성배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주성배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주성배가 아니라 주정배거나 주성벼이거나 오타가 찍혀 있어요.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건데 등록상이 잘못된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요, 당장 가서 소관청 내 건데 주성배 건데 주성벼로 되어 있네요. 바꿔주세요. 등록상의 정정, 등록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거 우리는 등록상 정정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등록상 정정에서는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시개발 사업 등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 마찬가지로 신청 의무 없습니다. 이 정도 한번 보고 갑시다. 그리고 얘는 도시개발 사업 등 얘는 나중에 토지동 가면 굉장히 내용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유 발생 때문에 뭐한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기거나 또는 있던 것이 변경이 되거나 있던 것이 말소가 되는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정리를 할 겁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새로이 정리하여 등록을 할 거예요. 되었나요? 그래서 자, 이 내용대로 지적공부에 새로이 정리가 될 건데, 자, 토지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토지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토지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요. 이 결의서대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 마무리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다음과 같이 1번부터 9번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대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일단 지적 공부 정리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등록사항, 지적공부의 정리, 그리고 지적공부의 정리된, 등록된 내용들이 토지이동 사유로서 발생해서 변경, 소멸, 또로 새로 생겨나게 되면 그 새로 생겨낸 토지이동 사유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새로 정리되는 그 내용까지 정리했는데 이 정도의 순서대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시험에 출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합병, 바다로엔 등록 말소 합쳐서 한 문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년 두 문제 이상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축척 변경. 얘만 따로 두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요 내용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문제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등록상 정정에서 반개 정도 한 0.5 정도가 출제 예상이 돼요. 결국에 토지이동 사유에서는요. 도합 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해되겠습니까? 주로 두 문제는 축척 변경에서 한 문제는요. 등록상 정정이거나 합병이거나 바다로엔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요 등록상 정정보다 합병에서 신설 개정된 법조문 때문에 얘가 가능성이 커졌고요. 바다로엔 토지의 등록 말소가 3회차 연속 나왔기 때문에 얘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요 정도의 내용을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요 정도를 좀 더 중점 있게 학습을 할 겁니다. 다음 과정에서.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해서 토지이동한 내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지적공부에 지 맘대로 정리하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경계면적이라면 새로 생길 때도 변경될 때도 말소될 때도 뭐 한다?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볼 거예요. 자, 지적 측량은요. 매년 최소 2문제에서 3문제입니다. 많게는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지적 측량입니다. 자, 그럼 지적 측량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한번 본다면요. 지적 측량은 자, 책 한번 볼까요?
자, 119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 119페이지 보시면 4장 지적 측량 찾았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지적 측량 도표 나와 있어요. 도표. 네, 도표 정도가 이제 지적 측량의 대략적인 요 이제 도표인데 순서도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면요. 지적 측량의 의의 그리고 121페이지 지적 측량 대상 나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지적 측량 대상 나와 있어요. 대상 체크. 그리고 넘겨서요. 123페이지 제2절 찾았습니까? 지적 측량의 절차 되어 있어요. 절차 체크. 별표 2개. 한 개 더 앞에서 별표 3개. 자, 넘기시면 126페이지에 제3절 지적 기준점 되어 있습니까? 네, 요 체크 맙시다. 체크. 넘어가서 이 128페이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및 지적 위원회 되어 있나요? 체크하시고 별표 3개. 네, 요 정도의 내용입니다. 전부가 다 중요해요. 자, 다 앞에 보세요. 다시 한번 지적 측량의 내용은 다 한 것 같아요. 지적 측량의 내용은 자, 맨 처음에 지적 측량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 그리고 대상이라면 지적 측량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절차에 관한 문제. 자, 그리고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절차 속에서 뭐합니까? 지적 측량하면 제일 먼저 기준점, 경계점을 잡겠죠. 그거예요. 경계점, 기준점에 관한 문제. 자, 기준점에 관한 문제.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경계를 쭉쭉 꺼가지고 지적 측량한 내용대로 결과도를 뽑았습니다. 결과도를 뽑았는데 이 측량한 내용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할 수가 있지만 측량한 내용이 야 이거 니 못 믿겠다. 이 측량한 내용값이 뭐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엉망으로 됐다거나 또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나의 경계는 소중한데 100억짜리인데 경계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내가 몇 억이 손해인데 아니 경계가 좀 줄은 것 같아. 인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이 경계, 이 측량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검사 한번 받아보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의 문제인데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누가 한다? 지적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적부 심사와 지적위원회가 한묵 한통속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듯이 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 대상의 문제, 그리고 절차의 문제, 그리고 적부 심사에서 매년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많게는 여기서만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지적 측량에서는 매년 2문제에서 3문제가 이상 출제가 되는데 많을 때는 5문제가 출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 왜요? 자, 모든 지적 법에 관한 모든 것을 통관하고 관장하는 게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을 해야 경계 면적이 나오고요. 지적 측량이 어떻게? 축척대로 지적 측량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토지 이동 사유에도 경계 면적이 변하죠. 지적 측량 대상이냐 아니냐 문제를 물어본다고요. 되었나요? 중요하고 연관성이 모든 쟁점에 연관 있는 지적 측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째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요. 두 번째 본 적이 있습니다. 지적 측량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맞아. 무엇과 무엇? 경계 면적. 맞아요. 잘했어요. 경계 면적. 뭡니까? 돈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등록사항 중에 돈이랑 연관되는 거 함부로 지 맘대로 줄 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돈이랑 연관되는 경계 면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 측량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측량 결과값대로 경계급과 면적하는 거예요. 지적 측량은요 중요합니다. 돈이랑 연관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다. 경계를 그리고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네, 지적 측량 대상입니다. 원칙. 자, 그런데 다음 과정에 보실 건데요. 원칙, 경계 면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 측량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으로요. 경계 면적과 무관한데도 지적 측량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예외의 경우라고 하고 우리는 오늘은 요 원칙적인 규정만 가져갈게요. 뭡니까? 경계를 세로 그리거나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라면 뭐한다? 지적 측량 대상이 된다까지만 들고 갑시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요 정도 개념 들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상이라면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자, 지적 측량 절차의 문제인데요. 자, 지적 측량 절차는요, 세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지적 측량 절차는요, 세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신경 쓰느냐? 자, 볼게요. 기준점,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요, 신청, 의뢰 절차, 그리고 자, 측량 시행 절차, 그리고요 검사 절차, 요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한번 그려드릴게요. 먼저 예를 들어서 분할해 봅시다. 여러분의 땅 100억짜리가 있어요. 100억짜리 땅을 팔라니까 땅 떨어가 너무 크니까 작자가 안 나타나요. 100억짜리 너무 비쌉니다 라고 하는 거. 쪼개면 한 50억은 사겠는데 20억은 사겠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억짜리 땅을 팔지 못하고 쪼개서 나누어 팔고자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분할해요. 맞아요. 분할을 여러분 지 맘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죠. 경계를 새로 긋고 면적을 다시 정의해야 되죠. 측량을 하는 겁니다. 자, 분할할 때 무슨 측량합니까? 분할을 할 때 한 측량? 어려울 게 없어요. 분할할 때 무슨 측량? 분할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을 토지 소유자이거나 의뢰인이요, 지적 측량 수행자 내가 요거 분할하면은 어떻게 경계가 나오는지 측량 좀 해주세요. 의뢰를 할 거예요. 분할 측량을 의뢰를 하면 수행자는요, 이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한테 소관청 내가 이렇게 의뢰를 받았거든.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경계를 분할할 겁니다 라고 해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한테 자, 요런 지역에서 요런 방법으로 몇 날 며칠 이렇게 며칠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지적 측량을 할 겁니다. 계획서를 주는 거예요. 뭐다? 신청 의뢰 1단계입니다. 1단계 신청 의뢰 1단계. 자,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지적소관청 닙니까? 네가 의뢰받은 그 당사자입니까? 자,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서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자,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는요, 지적소관청이 주는 이 정보를 토대로 지적 측량을 실시합니다. 지적 측량을 실시를 해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우리는 지적 측량 결과라고 부르지 않고 이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지적 측량 성과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 측량 결과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지적 측량 성과라고 부를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다? 2단계 지적 측량 실시 단계입니다. 측량의 단계. 자,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성과라고 부르는데 이 성과대로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면 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성과, 잘된 성과인지 지 맘대로 한 성과인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검사 절차. 자, 그래서 검사 절차로서 이 성과를 검사를 하는데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잘 알고 있거든. 수행계획서 받았다면서요. 자, 요 땅에서 요런 방법으로 요런 돈을 들여서 요런 시간을 들여서 요렇게 측량할 겁니다. 받았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합니다. 검사한 방법은 뭐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 지가 한 번 더, 지적소관청 지가 검사 측량 한 번 더 하는 거, 측량을 해서 이 측량 검사한 성과와
지적측량 수행자와 성과를 비교를 할 거예요. 성과를 비교해서 똑같네. 오차가 거의 없네. 라고 한다면 잘된 성과. 라고 한다면 이 성과를요. 예비적인 도면의 뜻에서 오케이. 요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예비적인 성과도를 발부해 줍니다. 수행자한테. 다시 한번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측량을 지적소관청이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요. 아이고 소장님 요거 잘된 성과네요. 측량 잘하셨네. 요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비적인 도면에 대해 성과도를 발부해 줍니다. 아직까지는 도면이 아니에요. 자, 성과도를 발부해 주면 성과도를 발부받은 수행자는요. 지체 없이 기쁜 마음에 자, 검사 통과했잖아요. 통과하면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돈 받으러 가야죠. 누가 돈 받으러 갑니까? 의뢰인 내가 성과를 뽑았는데 오케이 받았어. 돈 주세요라고 하면서 성과도를 의뢰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1단계 신청 의뢰 단계, 수행 단계, 검사 단계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되었습니까? 요 단계를 좀 자세하게 세분해서 다음 이제 과정에서는 보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번, 2번, 3번 정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측량을 의뢰인이 받았죠. 의뢰인이 성과도를 발부받습니다. 그럼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행자 하면서 돈을 주고 이 성과도를 가지고 자, 소관청 내가 분할해서 매매하고자 하니 자, 요거 분할 좀 해주세요. 분할 신청을 성과도를 들고 분할 신청을 합니다.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성과도를 가져야 되겠죠. 성과도대로 분할이 될 겁니다. 만약 성과도가 마음에 들었다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가 100억짜리인데 그래도 내가 땅을 쪼개가지고 파는 입장에서 경계는 똑바로 될 거 아닙니까? 나는 20억만큼만 잘라가지고 20억 받을 건데 25억치를 잘라가지고 20억 팔면 안 되잖아요. 보니까 경계가 좀 이상해. 삐뚤삐뚤해. 직선으로 딱 안 나오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야, 나 이거 측량한 성과 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성과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물론 검사 측량 받았지만 잘된 측량인지 이 측량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검사 한번 받아보자 라고 가는 게 적부심사입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뜻이 뭐냐, 이 지적측량이 올바른 것이 적합한 것인가 부적합한 것인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적부심사를 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언제 간다? 성과를 받은 의뢰인이 오케이 요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 가는 게 적부심사. 그리고 적부심사가 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절차가 꽤 단조롭지만 중요도 때문에 요거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했던 부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했던 부분이 자, 맨 첫째 시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인데, 자, 맨 첫째 시간 떠올려 봅시다. 우리 공시법 체계를 학습했어요. 공시법은 어떤 과목이라고 했어요? 공시법은? 맞아요.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방법을 배우는 게 공시법인데, 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예,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하나, 등기법에서 하나, 두 가지. 아니 동일한 내용이라면서 한 토지에 대한 현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 정보 어디에 있는 건데 그래서 무슨 땅인데 사실관계 정보. 그래서 그게 누구 겁니까? 권리관계 정보. 동일한 내용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 기본관계 정보가 어디에? 지적도에만입니까? 여기 지적공부에만입니까? 등기부에만입니까? 둘 다의 동시에 우리는 둘 다의 동시에 공시한다고 해서 우리는 공시는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했고 또 하지만 각각의 전문 분야는 다릅니다. 지적법은 토지의 사실관계 정보에 보다 전문적이고요. 등기법은요. 예, 권리관계 정보에 보다 전문적입니다.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지적의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등록사항을 봤어요.
소재 제외하고 지번부터 지번 부여 방법을 시험에 나온 중요한 부분이라서 원칙을 봤었고요. 자, 지번 부여 방법을 봤었고, 그리고 지목으로 넘어갑니다. 지목 부여 기준에 대해서 봤었죠. 세 가지 봤는데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나요? 지목 부여 기준. 지 맘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용도에 따라서 법정 지목이죠. 법으로 법률 규정에 정해진 28가지 중에서만 지목이 부여가 됐고요. 자, 한 지목, 한 필지에 두 가지 지목, 가능, 불가능? 불가능. 주된 지목이라며. 1필지, 1지목. 그래서 28가지 지목 한번 읽어 오시는 거. 두 번 읽어 오는 거죠. 두 번 읽어 숙제였습니다. 읽어 오셔야 돼요. 읽으면서 한번 이 정도면 문제 풀겠는데 싶어요. 많이 읽어보셔야 여러분의 눈에 이제 법률 용어가 박혀가지고, 이 정도야 뭐 가뿐하지라는 마음이 계속 들 겁니다. 두 번 읽어오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지목을 봤으면 경계를 정했죠. 경계는 면적과 연관에 상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경계를 그리려면 면적을 측정하는 거고, 면적 측정하려면 먼저 경계를 그려야 돼요. 자, 그럼 경계는 어떻게 그립니까? 지적 측량해서 기준점 경계점을 잡고, 경계점을 잡으면 이 경계점 간을 최단 거리로 직선으로 연결하면 우린 그 직선을 경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경계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모습이 뭐다? 여러분의 토지의 형상이었고요. 그리고 경계로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는요, 여러분 필지의 면적이 됩니다. 경계와 면적은 상관관계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 면적은 완전 돈이랑 밀접하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지 맘대로 정하면 된다. 안 돼요. 어떻게? 지적 측량을 해서. 이해되겠습니까?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등록사항이 결정이 되고 나면요, 어디에? 지적공부 8가지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안 돼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등록사항이 한번 정해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영구불변의 원칙으로 절대 변함이 없이 쭉 죽을 때까지 또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있던 것도 금세 없어지고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있던 것이 변경되는 건 부지기수.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어요. 토지의 이동 사유 1번부터 9번까지 정리를 했고, 의무 있다, 없다, 그리고 의무 원칙 없지만 예외적으로 있다, 분할과 합병도 봤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뭡니까? 대부분은 사유 발생한 날로 60일 내 의무였지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지적소관청에 말소 신청 통지 받은 날로 90일이었죠. 하지만 통지 받은 날로 90일 내 신청한다 안 한다? 못합니다. 100억짜리인데 물 빼고 있겠죠. 물 계속 빼도 90일 안에 물 뺍니까 못 뺍니까? 못 빼죠. 결국엔 어떻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토지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대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지적 측량이었고요. 지적 측량은 문제가 매년 최소 2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상과 절차와 적부심사, 요 3가지에 집중해 있고요. 그중에 우리 절차 한번 볼까요? 의뢰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의뢰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요,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한테 소관청 내가 의뢰를 받았는데 요런 방법에서 요런 시간을 들여서 요런 돈을 들여가지고 지적측량 할 겁니다 라고 다음 날까지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요.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게 되면 이 성과, 결과를 나올 건데, 결과는 우리 성과라고 부를 거고, 이 성과대로 막 지 맘대로 분할하면 된다. 안 됩니다. 뭐가 남았어요? 이 성과, 잘된 성과인지 잘못된 성과인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검사하는 방법, 검사 측량 한 번 더 하는 거죠. 검사 측량 한 번 더 해서 이 성과 잘 됐네, 오케이 통과 받으면요,
예비적인 도면에 뜻서 성과도를 발부를 해줘요. 성과도를 발부받은 수행자는요, 기쁜 마음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의뢰인. 왜요? 돈 받으러. 의뢰인 성과도 오케이 통과해서 잘 됐대. 성과도를 가져가면 의뢰인이 오케이 하면 끝. 하지만 이게 뭐야? 니 못 믿겠다. 이거 잘 되는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으니까 검사 심사 하나 받아보자 라고 한다면 이제 적부 심사로 가는 거예요. 적부 심사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과정에서 보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지적법을 1시간,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총 정리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의 문제. 어렵습니까? 너무 간단하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받고 이제 법률 용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계속 보시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적법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참석만 하시고 들으시잖아요. 들으면 아는 게, 들으면 12문제 중에 11문제 푸는 게 지적법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됐나요? 자, 숙제 내드렸습니다. 자, 요거 한번 오늘 했던 거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참 좋겠지만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목만 1번부터 28번 지목까지 잡종지까지 전에서 잡종지까지 한번 쭉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되었습니까? 숙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시법 중에 등기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됐나요? 자, 시간이 되시면 등기법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지만, 안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등기법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의지를 꺾지 않고, 자,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했습니까? 자, 학원도 정해야 되고요. 자, 아침에 눈 떴는데, 날씨 좀 추우면 눈을 뜰까 말까 고민하다가 눈을 떴는데, 이 가족과 눈이 맞췄어요. 눈이 안 맞았으면 눈 다시 감고 자면 되는데 마주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옷 입고 씻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 모든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또 유혹을 다 뿌리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지금 첫째 시간에서 그런지 아무도 안 주시고 굉장히 수업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요 모습 그대로, 요 습관 그대로 이게 계속 앉아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강사들, 교수들 믿고 따라오시면 다 합격합니다. 자, 다시 지적법 어렵습니까? 지적법 쉬워요. 지적법 나중에는 다 쉽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